아들이 탈퇴한 사이트 어떻게 알았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한 인터뷰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그 사이트를 탈퇴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라는 의혹 제기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고통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분이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운영 자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건데 연체 같은 것 그리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말망하지 말고 이예은 씨 저 눈물 흘리지 않게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 주머니 털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최근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말고도 성매매 의혹이 추가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성매매를 한 듯한 암시하는 듯한 후기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특히나 이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드는 대목은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에도 불법 도박을 한 수익금으로 그 같은 유흥업소를 이용한 듯한 글을 올려서 이 도덕적인 논란, 도덕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탈퇴한 사이트라서 못 지우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네.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날 안타깝고. 네. 그런데 아들 사찰 기획이다, 폭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왜 그런 걸 잠깐 하다가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 있냐. 네. 그랬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우려고 하니까 못 지우게 됐다. 아 그래요? 탈퇴해버려가지고. 네, 탈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자, 사과는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뭐 잘 앵커가 얘기했지만 공작서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박광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공작서나 기획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과의 진정성이 훼손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승객이 누군가 통화하는 걸 택시기사가 들었고 택시기사로부터 한 유튜버가 들었고 그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몇 단을 거쳤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가지고 근거라고 해서 기획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서를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제기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그 빠른 사과가 오히려 진정성이 훼손된다. 그래서 그것을 선대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공작서에 대해서 뭐 여하튼 죄송하지만 의문이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제가 이겁니다.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왜 그 커뮤니티 글들을 지우지 않았냐 그랬더니 탈퇴해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가 난 이후에 다 지워졌죠?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저런 얘기를 질문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대위에서 이미 내용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작설 같은 걸 제기하면 오히려 더 역풍을 받는다. 저런 얘기를 굳이 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했는지 오히려 그게 참 의문인 거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군요, 확실히. 탈퇴한 사이트라서 못 지우는 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전대수 의원님, 그러면 보도가 나가고 못 지운 글을 어떻게 지웠습니까? 뭐 다시 가입해서 지웠겠죠 뭐. 네, 저도 그 경위는 잘은 모르는데.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제 뉴스 그 라디오 진행자께서 그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와 아들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을 이제 물은 것이고 그 과정에 이제 이게 귀신이 고갈 노릇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한 거고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과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연일 그리고 연신 그리고 거듭해서 명쾌하게 아들 둔 자식 둔 죄인이다 그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사과를 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인이 된 아들이 뭐 이게 24시간 뒤쫓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저희들과는 다르게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사과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것은 이제 진행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시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고 저것이 무슨 기획, 뭐 사찰, 뭐 이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조금 전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탈퇴해서 이걸 지웠냐 지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랄지 이제 네거티브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 뭐 저는 뭐 저도 뭐 아들 두는 아버지로서 과연 아들의 저런 문제까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이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마치 고구마 캐듯이 계속 상대방 진영에서는 이걸 캐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전체를 그냥 아예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이고 아니고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양심선언처럼. 그래서 이걸 양쪽 다 그냥 다 우리 속칭 까발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너무 국민적 피로감이 크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 나오고 이걸로 끝날려나 하면 또 여기서 연계되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의 어떤 대선 정국 자체가 네거티브 프레임에 너무 쌓이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얘기할 때 그래요. 뭐 뉴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과 국가에 어떤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누가 잘못했냐를 계속 매일매일 방송에서 터주고 상대방 진영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발언은 되게 부적절하다. 그렇죠.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 정치에 너무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매매를 했느냐 실제로 아니면 명확하게 안 했느냐가 아니라 아들에게 물어보니 안 했다고 한다. 뭐 어쩌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고 특히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에도 아들의 부적절해 보이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법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의문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라는 등. 성매매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했다라고 사실이더라도 확인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안 했다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 했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성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그 불법성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아들을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뭐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너무 가족들의 네거티브로 선거가 흐르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